오늘은 E7포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해서 2023년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센터장입니다. 이 E7포 비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굉장히 좋은 비자예요.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런 비자고, 이 비자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큰 장점이 있고,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도 큰 장점이 있는데, 우선 그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내국인 입장에서의 장점 중에 첫 번째는 근면하고 성실한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숙련 기능 인력 비자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같은 직종에서 장기간 근무한 그 숙련 기능 인력인이 계속 우리 한국 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겠죠. 세 번째는 그 가족 초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서 돈을 번 것을 송금을 줄이고 국내에 다시 소비와 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의 구직에 대한 경비와 시간, 이거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이것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 뽑아서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숙련 기능인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전략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보통 E9 같은 비자들은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비자는 가족 초청이 가능해요.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초청해서 F3 동반 비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부모님이나 18세 이상의 자녀들도 초청할 수 있어요. 물론 단기 비자로 왔다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부분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빠가 건강보험을 내면 아내와 자녀들까지 혜택을 보는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싶죠. 이럴 때 유학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갖고 있는 그 비자로 그대로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데 F299 이거는 이제 장기 체류 비자거든요. 거짓 영주권 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E7포 비자를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7포 비자가 23년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 하면 17년에는 쿼터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년에는 1000명, 21년에는 1250명으로 쿼터가 계속 늘어나요. 작년에는 2000명으로 크게 확대가 됐죠. 그런데 작년에도 2000명으로 크게 확대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5000명으로 확대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 중에 숙련되고 성실한 근로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다는 의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용 대상은 어떤 것이냐면 E9이나 E10, H2 비자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한국에 정상적으로 거주한 사람이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서 한번 본국에 갔다가 들어와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예요. 이 5년이라는 것 한정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취업기간이 4년이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를 이수한 사람은 그냥 5년으로 인정을 해줘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해졌죠. 두 번째, 이 부분은 이제 형사범이나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또 불법 체류가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아예 제외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어요. 여기서 단 한 가지, 세금이 체납됐다 할지라도 그 밀린 세금을 일시금으로 다 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근무처에서 3개월이 지나야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정기 선발 지원자일 경우에요. 이거는 산업기업 가치의 연간 소득이 10점 이상인 자로 총득점 52점인 자는 신청할 수 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기업 가치 합산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72점 이상에서 73점을 했는데 더 높은 점수가 5,000명이, 2,500명이 넘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72점이 돼도 신청은 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요 표는 굳이 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웹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세포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이 점수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